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이제 저희가 겪어온 낭만적인 일이나 살면서 어떻게 낭만의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얘기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아직 저희가 하지 못했지만 언젠간 해보고 싶은 뭔가 로망이 있다, 낭만이 있다 이런 거를 뭔가 각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있을까요? 저부터 얘기를 하면은 네. 방금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결혼식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결혼식을 너무 하고 싶어요. 결혼식. 결혼을 낭만으로 생각했어요. 되게. 근데 저 궁금해.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식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 둘 결혼이 하고 싶죠. 결혼이 하고 싶은데 네. 결혼식을 낭만적으로 하고 싶다. 지금 여자친구랑 되게 오래 사귀었거든요. 네. 이게 약간 사랑 얘기로 빠질 것 같기도 한데 네. 좋아요. 해보면은 되게 한 4년 좀 넘게 4년 정도 횟수로는 4년 좀 만났고 네. 그래서 결혼을 할 건데 뭔가 이제 항상 결혼식 얘기를 하면 여자친구랑 막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 뭐 야외 결혼식 어떠냐,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싶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살면서 결혼식도 많이 이제 이 나이쯤 되면 좀 가보잖아요. 그죠, 네, 결혼식장. 몇 번 정도 가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게 그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그렇게 막 뭐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개인적으로 뭔가 좀 더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근데 이게 물론 결혼식이 네. 저랑 여자친구의 행사기도 하지만 그쵸. 부모님의 행사기도 하잖아요. 그쵸. 크잖아요. 그게. 크죠.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까 저희가 1부 때 말한 그 현실과 낭만 그 사이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결혼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없죠. 거기서 어쨌든 어느 정도 합리화를 해서 낭만을 찾아서 네. 하고 싶은 행사를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하고 싶은 결혼식 이런 거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뭔가 결혼식에서 일단 첫 번째 재미있게 하고 싶다. 재밌게. 근데 어떻게 재미있게 하냐가 좀 참여형 결혼식이 됐습니다. 참여형 결혼식이요? 이게 보는 거 네. 보통 결혼식 가면 다 그죠, 그냥 하객들이 보고 네네. 박수 치고 와 잘 살아라 하고 와 이쁘다 잘생겼다 멋있다 하고 사진 찍고 끝나잖아요. 밥 먹고 그러고 밥 먹고 네. 밥 먹으면서 이제 와줘서 고마워 그쵸. 이런 이게 이제 보통 국룰인데 그쵸. 그런 거보다 뭔가 결혼식 때 행사 약간 좀 레크레이션 비슷한 참여 행사처럼 춤도 뭔가 관객들 참여도 하고 관객들 갑자기 사회에서 오늘 뭐 상품을 주겠다 참여도 하고 올라와라 와서 뭐 하고 오늘 결혼하는 신랑 신부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한번 해라 그런 거 하도 재밌을 것 같고 뭐 춤도 저는 추고 싶기도 하고 진짜요? 뭐 내가 노래를 못 불러서 춤 같은 거 추면서 하고 그런 식으로 재밌게 댄스 브레이크 뭐 그런 것도 괜찮고 뭐 같이 부모님한테 마이크 주면서 한 곡 뽑으실래요? 이건 좀 약간 억진데 약간 상상 속에서 약간 상상 속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은 어떨까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뭐 그쵸. 오늘 뭐 재밌으면 한 곡 하실래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다 같이 보는 사람들도 왔을 때 나도 좀 물론 그걸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아이 성향인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수 있죠. 약간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쵸.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참여하면서 결혼하고 뭔가 좀 다 같이 더 기억에 남는 결혼식 되겠네요. 그러고 확실히 끝나고 이제 피로연 할 때 좀 네. 술집 같은데 하나 빌려가지고 와서 막 재밌게 얘기하면서 그때 더 재밌게 놀고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로연이 앞으로 제가 살면서 가장 내 친구들 뭐 결혼하는 여자친구 친구들 지인들이 제일 많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술자리이지 않을까. 거의 어벤져스 업셈블. 그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를 제일 소중하게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로망이 확실히 있으시네요. 신기하네. 그렇게 결혼식이 낭만 있어요. 저는 딱히 저도 솔직히 말해서 크겠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의 로망이 좀 있어요. 결혼이라는 거 결혼식에는 크게 뭐 없고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원래 스몰 웨딩 같은 거 좀 하고 스몰 싶다. 웨딩. 왜냐면 좀 성향 자체가 어쨌든 좀 조용한 게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머리가 클수록 스몰 웨딩은 부자들이 하는 거구나. 쉽지가 않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혼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린 돈이 있는데
그렇죠. 어렵죠. 어렵죠. 네. 근데 어쨌든 결혼에 대한 로망이 좀 있는 게 저는 좀 그게 있어요. 엄청 의지되는 사람 간의 어떤 대화나 그런 데서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모습? 근데 이게 나 혼자 있어도 안 나오고 친구 누군가 같이 있어도 안 나오고 딱 어떤 모든 그 퍼즐이 맞아졌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가 나오는 그 모습이 있는데 뭔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결혼하면 난 항상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제가 너무 좋은데 저도 편하고 저도 그런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결혼이라는 게 나한테 그런 모습을 좀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좀 이렇게 발현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이기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결혼에 대한 좀 막연한 로망이 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게 잘 맞는 상대랑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저는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부부가 되면은 어찌됐든 어디서 제가 이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친한 친구 평생 가는 가장 친한 친구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뭔가 들은 것 같은데 네. 그 말이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어렵잖아요. 친한 친구 어렵죠. 평생 가는 게 평생 가는 진짜 친한 어렵죠. 친구 만드는 거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인데 결혼은 그건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피드백이 오고 그렇죠. 재밌게 얘기할 수 있고 가장 뭔가 꾸미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편한 상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런 생각은 해요. 결혼은 혹시 낭만적인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기준이니까 결혼은 되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30년 살겠지만 30년, 30살까지 살았을 때 앞으로 70년 동안 같은 사람이랑 매일 사는 건데 엄청 큰 도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합리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실패할지 성공할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실패하면서 70년 나를 먹는 건데.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거 보면은 좀 확실히 낭만을 이끌린 낭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자체가 낭만이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뭔가 요즘 생각하면은 결혼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쵸. 그게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물론 합리적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용기 있는 거다. 이 도박에 내가 몸을 던질 수 있는 리스크를 그쵸. 걸었다. 그만큼 걸 수 있는 낭만을 이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용기 있는 거지 이 사람이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약간 반대인 게 뭐 인생 혼자 사는 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 결혼을 해서 생기는 일들은 약간 같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그 둘에 같이 묶여있는 문제? 그래서 이게 혼자 도박이라고 일이 하기에는 아니니까. 네, 도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같이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들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거니까 그게 도박일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는 뭔가 합리적, 비합리적을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건 좀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거야. 이제 뭔가 둘이서 같이 겪은 문제는 상관없는데 둘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치, 거에 대한 그게 제일 그게 이 어렵죠. 리스크가 있다. 그게 어렵지. 4년을 지금 나를 만나서 4년 물론 연애 엄청 오래 하셨지만 4년 보고 70년을 결정한다는 게 그 부분이니까. 경영학과거든요. 저도 경영학과요. 그러면은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래 같이 딱 판단해가지고. 바로 욕하려 그랬는데 바로 큰일 날 뻔했죠. 저는 하차는 예체능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막 공격할 수 있어요. 아무튼 결혼 얘기까지 했었고 그럼 승준 너의 뭔가 인생에 있어 낭만 인생에 있어서의 낭만 저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좋은 곳의 의미가 그러니까, 어떤 거 정확히 좀 풀어보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쵸? 제가 좀 홍대병의 어떤 그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그냥 남들이랑 같은 거 별로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이런 말을 되게 하기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항상 어떤 대답을 했냐면 나는 내가 모든 거를 다 직접 만든 곳에서 사는 게 내 꿈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목표가 생겨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제가 막 취미가 뭐 일단 전공은 의류학과고 옷 관련된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취미로 막 가구도 만들었었고 뭐 목공도 했었고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손으로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 이런 가구도 있을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뭐 술도 마실 수 있고 그런 되게 다양한 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손때가 묻어있는 걸 하고 싶다. 그런 거에 대한 좀 로망이 있어. 그러려면 이제
좋은 장소여야 될 거고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뭐 좋다기보단 나랑 맞는 시간도 많아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은 되게 뭔가 낭만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약간 그거를 할 수 있으면서도 일도 할 수 있는 뭔가 이상적인 게 그쵸? 있지 않을까? 병행할 수 막연한 있는. 생각. 병행이 아니지 거의 합치되는 거예요. 약간 합일될 수 있는 저는 그런 낭만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거 저의 낭만, 인생의 낭만이라 하면은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제 인간관계들, 소중한 사람들을 그냥 죽을 때까지 이어가는 게 뭔가 그게 저의 낭만. 궁극적인 어떤 물론 당연히 끊길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힘드니까 만나지도 않고 이걸 쭉 이어 나가는 게 저의 뭔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아닐까? 참 웃기지만 이게 참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뭔가 잃고 싶지 않다. 잃는 것도 잊고 싶지 않다. 쭉 간다. 같은 버스에 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같은 바운더리 안에 계속 있고 싶다. 그죠. 그게 좀 제 낭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합리적이진 않죠. 왜냐면은 막 억지로 시간 쪼개도 봐야 되고 또 그런 생각하거든요.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쵸. 그리고 연락도 계속 해야 되고. 사실 제가 만났을 때 그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인데 이걸 좀 이어가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도 들기도 해요. 시간이 그리고- 지나면 사람도 바뀌니까. 그쵸. 맞아요.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도 나를 그쵸. 만나고 싶을지는 모르는 그것도 거죠.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아까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그 우리가 아까 1부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낭만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얘기. 그런데 낭만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 생각 드는 거 같아요. 그래.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필요성에 의해서만 한다면 이제는 끊어야 될 인간관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막 어렸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불알 친구라고 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진짜 그냥 친한 친구인 거지 지금 자주 못 만나고 1년에 몇 번 노력해서 스케줄 맞춰가지고 만나고 만나면은 이제는 할 얘기가 공통 분모가 없으니까 옛날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고 근데 그냥 웃기고 그냥 오히려 요즘 사는 얘기하면은 소외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굳이 그리고 약간 필요성에 의한 게 아닌 어떤 낭만을 있어야만 이런 인간관계가 좀 유지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그런 친구도 더 소중한 게 사실 성인 되고 나서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뭔가 구실이 있어야 만나거든요. 성인 되고 새로운 인간관계 생각하면 뭐 동아리 어디 들어간다던가 일을 한다던가 만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초등학교 때 친구 생각하면은 그냥 랜덤으로 모인 건데 그치. 구실이 없이 모여서 친해진 거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소중한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낭만으로 뭉쳤구나. 그거 자체가 낭만이네. 왜냐면- 낭만적으로 만난 거니까. 그렇죠. 그냥 랜덤으로 만난 거니까. 랜덤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 해보는 거 어때요? 뭐 어떤 거?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만남 어플. 뭐 위피 이런 거. 틴더 이런 거. 네, 틴더 이런 거. 왜냐면 랜덤으로 만나는 거죠. 낭만- 그게 낭만이다. 낭만이 아니지 반대죠. 이제 그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거니까. 구실. 만나고 싶어서. 이 구실 매개체를 통해서 딱 만난 거니까. 그럼 내가 깔아줄게. 그럼 만나고 싶어서 만나. 제가 돌릴게. 좋다. 그리고 전달만. 그날 가는 거만 하고. 가는 것만. 그럼 모르니까 누군지도 정말. 모르고. 아 그냥 갑자기 오늘 가. 갑자기 전화해서 어. 지금 왕십리역 6번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힘드니까 그게 더 소중하다. 저거 낭만 맞지만 이게 지금 힘드니까 이게 지금 옛날에 더 소중하다. 어떻게 내가 그런 친구를 사귀었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이 친구들을 지금 만났으면 과연 내가 친해질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쵸. 지금 맞아요. 뭔가 대학생 되고 지금 사회 나왔을 때 이 친구들을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은 지금처럼 같이 잘 그쵸. 지낼 수 있을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맞아요. 생각이 들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걸 확신한 게 그 MBTI가 고등학생 때는 별로 안 유명했잖아요. 그때 혈액형이죠. 네, 성인 돼서 보니까 이 성인 돼서 만난 MBTI들이랑 내가 어렸을 때 만난 MBTI가 너무 달라. 진짜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성인 되면 나랑 맞는 사람들만 만나고 이때는 이제 아니었지만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구나 이 생각을 했죠. 맞아. 진짜 그런 느낌? MBTI가 생각보다 맹신할 만하더라고요. 형 재밌어요. 생각보다 저는 항상 과학이 아니고 통계학이다. 정확히. 진짜 이건 통계학이다. 그쵸? 그냥 저는 별 잡얘기지만 그렇다고 생각해. 이게 믿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그거예요. 대구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거지. 대구 사람은 뭐 어떻다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해지는. 근데 경향을 있잖아요. 대구 사람들은 경상 사투리를 쓸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맞는데 예를 들어 대구 사람들은 화가 많다 이러면 그건 이제 조금 애매해지잖아요. 약간 애매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뇌절 치면 애매해지는데 그치. 여기 어느 정도 선까지는 맞다. 대구 사람들은 항상 더울 것이다. 이거는 뭐 그렇지. 이런 거지. 통계적으로 네. 대구는 더우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다. 아무튼 넘어가서
또 뭐가 있을까요? 낭만. 아까 그 결혼 얘기 나온 김에 사랑 얘기를 조금 더 사랑 해볼까요? 잘 모르지만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들 낭만적인 거라고 하면 사랑을 많이 떠올리게 돼요. 보통 그렇죠. 네. 뭐 로맨스. 네, 로맨스는 로맨스가 낭만이니까. 그렇죠. 그 그쵸, 장르도 그쵸. 있는데 로맨스가. 로망이지 낭만. 그렇죠. 영어로 하면 로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럴까부터 시작해서 어떤 좀 낭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재밌게 봤던 뭐 영화 같은 거 얘기해 주셔도 좋고 저는 이게 또 약간 경민이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사랑이 낭만적인 이유는 그 합리성이 없어서인 거예요. 재질을 아니까. 그것도 그렇고 사실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삶에 있어서 굳이. 사랑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중간에 일하고 와서 자는 나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느낀다면 굳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사실 너 굳이 지금 삶에 힘들게.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족하는데 그러니까 굳이가 또. 근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그런데도 너무 만족하는데 외로워. 본능적인 거죠. 그렇죠. 그게 저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의 네, 그게 저는 그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낭만적인 이유. 왜냐면 약간 여기서 어떤 그 완전 근거 있는 이유를 찾을 수는 없는데 근데 사랑은 필요한 게 맞다고 생각해. 사랑엔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좀 사랑 자체의 본질이 낭만인 이유가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낭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랑의 뭐 무성역자도 있겠지만 사랑의 감정을 느끼니까 어떤 우리 세상의 이 흑백 세상을 조금 더 이렇게 아름답게 컬러풀하게 만들어주는 만들어주는 게 게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이고 낭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문득 궁금한 거는 사랑이 과연 낭만일까도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해요. 과연 낭만일까? 합리적인 거 아닐까? 만나는 게. 왜? 왜냐면 번식해야 되니까? 번식이라기보다는 욕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그냥 우연으로 만났기보다는 뭔가 그게 나의 필요에 있어서 만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사귀는 행위 그렇죠. 자체가 뭔가 되게 외롭고 이런 걸 같이 공유하고 싶다. 충족시키고. 근데 물론 이게 단순히 나쁘다고 안 해. 나쁘다고 하는 나쁜 건 아니지. 그러니까 본능은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사실 번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제 자취를 알아줬으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 연인이 있는데 서로 막 같이 힘들어져 있으면 그럼 또 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낭만이 아니니까. 낭만이 있지만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또 어떤 걸 들었냐면은 빈진호 문득 그냥 듣는 건데 빈진호 인터뷰를 최근에 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혼은 일종의 낭만 같은 느낌이 아니고 커리어가 나에 있어. 그러니까 결혼 잘해야 된다. 잘해서 이 커리어를 성공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좀 새로운 관점인데 그런 걸 듣고 과연 그 결혼뿐만 아니라 사랑도 일종의 합리적인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썸 중독 이런 말. 썸 연애는 중독. 안 하는데 썸은 졸라 타는 그런. 설레는 감동만 그게 좋아하는 네, 그게 약간 낭만의 너무 그 시종만 그런 거. 낭만 100 중독. 완전 낭만 낭만이라고 할 수 낭만 없죠. 중독. 네. 왜냐면 현실이니까. 그렇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일과 낭만처럼 사랑에 있어서도 비율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 사람 서로 근데 더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일 낭만인 건 나의 기준에 맞추면 되는데 혼자만 하면 되는 건데 둘로 그쵸. 나눠지니까 그래 어려운 것 같아. 어렵네요. 사실 연애하고 이런 것도 낭만의 비율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관계가 그냥 낭만적으로만 흘러간다고 해서 좋게 끝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제 현실적인 면도 봐야 되고 너무 좋은데 성격이 막 너무 막 진짜 막 사람을 때리는데 난 얘가 너무 좋아.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만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어느 정도 연애도 현실적인 면은 봐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만남은 낭만이지만 관계는 합니다. 그것도 맞는 이게 제일 뭔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자만추들의 어떤 그치. 이 소개팅 만남은 절대 하기 싫어. 왜냐? 왜요? 내 낭만을 깨고 싶지 내 않아. 마지막 낭만이야. 이거 아니면 내 사랑은 낭만이 아닌걸. 낭만의 합리랑 1도 없는 거지. 그치.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만남은 낭만이다. 왜냐면 엄청난 자만추에 한해서 엄청난 우연했거든. 친구를 랜덤으로 사귀는 것처럼 그쵸. 랜덤으로 내가 만나가지고 우연찮게 이 모임에 갔는데 내가 이 모임에 안 갈 수도 있는데 오늘 피곤해가지고 굳이 갔는데 얘도 왔다. 근데 그 와중에 내 앞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다. 이런 게 하나의 낭만이다. 진짜 자만추는 확률적으로 엄청 힘든 일이다. 그죠. 그게 낭만이다. 자, 돌아서 사랑이 낭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까 말했다시피 만남은 낭만이다. 했을 때 개인적인 일이지만 형원님의 지금 4년 동안 연애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나셨는지 낭만 있었는지. 네, 그 저는- 만남이 낭만 있었을지. 진짜 낭만이
거의 100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요? 낭만 100? 낭만 중독이네요. 낭만 99.9다. 되게 되게 자만추로 만나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전역을 하고 19년도에 5월에 전역을 했는데 네. 친구들이랑 그 전부터 전역하고 이제 저희가 한 달 차이로 가가지고 딱 이제 릴레이 전역이라서 네네. 입대도 릴레이 입대요. 네네. 전역을 딱 다 하니까 8월쯤이 되더라고요. 아. 8월 딱 더울 때. 네. 그래서 우리 이제 4명 다 했으니까 전역했으니까 제주도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4명이 제주도를 가서 막 렌트해가지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그때 이제 한창 게스트하우스 막 파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 게스트하우스 파티를 막 갔죠.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사실 다 뭐 재밌을 놀라고 오는 거니까. 그죠. 일회성이 좀 크죠. 그렇죠. 네. 막 그 술 먹고 놀다가 이제 4일 3박 4일인데 이제 마지막 날은 그냥 우리끼리 놀자 이렇게 해가지고 숙소를 저희가 약간 다 피들밖에 없어가지고 네. 숙소를 마지막 날에 숙소를 안 잡아놨어요. 아예. 그냥 가서 그냥 가서. 뭐 남자애들인데 이쁜 숙소 갈 필요 있냐? 그냥 그죠. 펜션 가서 그 짤 보면 그 황정민이랑 조승우 술 술 마시는 그 짤처럼 그렇게 있자.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숙소를 안 잡고 있는데 성산일출봉 쪽 네. 우도 갔다가 왔는데 거기 이제 그런 숙소가 없는 거예요. 잘 없어요. 거긴 다 거기가 호텔이고. 다 호텔이고 호텔은 또 막 방이 있대요. 둘 이렇게 들어가고 맞아요. 펜션이 거의 없더라고. 그쵸. 모텔 말고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씨 큰일 났다. 네. 어떡하지? 그럼 게스트하우스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 다시 이제 회귀해가지고 네. 그럼 게스트하우스 막 찾아봤죠. 네, 야, 파티 있는 데 갈래 없는 데 갈래? 이러니까 네. 아 그냥 피곤한데 없는 데 가자. 네. 또 없는 데가 없어요. 게스트하우스인데 그것도 그죠. 그래서 파티 있는 데로 가자. 최대한 사람 없는 데로 가자. 그래서 어딜 딱 골라서 갔는데 네. 진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음. 저희 4명이 거기 게스트하우스 매니저? 약간 네. 그런 분들 3명. 그 다음에 저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같이 온 언니. 그 다음에 저기 남자애들 좀 있었고. 그렇게 사람 별로 없었는데 네.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친해졌는데 네. 그때까지는 이제 사실 그렇게 막 감정이 생기진 않았어요. 네. 그러고 이제 인스타 팔로우하고 막 친구처럼 지내다가 이제 부산 사람이거든요. 서울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진짜요? 오. 토익 공부하러. 그래서 휴학하고 그래서 잠깐 반년 정도 서울에 있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럼 서울 오면은 밥 먹자. 밥이나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밥 먹는데 그때 뭔가 제가 이제 마음에 든 거죠.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그때 춤 동아리였는데 네.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서울 오니까 친구들도 없고 네. 막 춤 추고 싶은데 그런 동아리가 들어갈 그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살짝 틈을 노려가지고 그래서 플러팅 딱 들어가서 나도 춤 같은 관심이 있는데 같이 살짝 해보면 어떨까. 혹시 억지춤이었나요? 완전 억춤. 억춤. 전 춤도 사실 잘 추지 못해요. 그래서 막 약간 나도 원래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네. 거짓말 한번 싹 하고 플러팅 싹 들어가면서 네. 춤 좀 알려달라. 완전 세게 들어갔네요? 세게 들어가지. 그래서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 연습실 같은 거 잡아서 둘이 춤 연습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한 2-3주 하고 그렇죠. 귀신 같은 타이밍에 딱 잘 치고 들어갔다. 딱 거기서 이제 배워야겠네. 침투를 딱 해버려가지고 그러고 사귀었죠. 근데 사귀었는데 사귀고 잘 사귀다가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대학교로 다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야 돼서 힘들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너무 좋고 사랑하고 이러니까 저도 그때도 이제 학생이었는데 코로나 맞아요. 시기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비대면이다 보니까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 사실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학교를 이제 지방 쪽은 가더라고요. 부산은 학교를 가는데 경기도 쪽은 학교를 안 가니까 비대면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도 자취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주 갔죠 부산을. 비행기 타고 되게 자주 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일주일 정도 부산에 있고 강의 듣고 오이서 강의 듣고 맞아. 그래서 이제 자취방에서 자취방 강의 듣다가 그렇게 한 1년 만나고 코로나 기간. 여자친구가 이제 올라오고 다시 그러고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는 되게 애틋하다. 말씀하시는 우여곡절이 있네요. 롤러코스터 하고 이제 되게 맞네.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가 이제 하던 일 있었는데 이제 퇴사하고 가까운 쪽으로 아까 하남으로 이제 이사. 진짜요? 저도 집이 엄청 가까워져가지고 그렇네요. 이제는 드디어 슬슬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로 이사. 이제는 좀 굉장히 좀 가깝고 편해졌다.
다행이네요. 아 근데 진짜 놀랍다. 제주도에서 만나서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있다가 그러니까 만난 건 거의 뭐 전국 횡단을 하셨네요. 제 여자친구는 지금 친구들이랑 제주도 놀러 가 있습니다. 아, 다시 그 시작점으로. 어? 시작점? 아니, 형아님의 시작점으로. 미친놈인가? 형아님 시작점으로. 아 그렇죠. 같이 가고 싶었는데 저도 일도 바쁘니까 왜 자꾸 왜곡하세요? 옷을. 아니 그냥 좀 예민해져가지고 제가 남의 연애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듣다 보면은 속된 말로 배알이 꼴리더라고요. 많이 뒤틀려 있어요. 아, 낭만 찾으셔야겠네요. 아 낭만 이런 필요합니다. 얘기 하면은 어. 친구들이나 아니면 막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면은 네. 엄청 뭐라 하죠. 바로 그냥 디스더라고요. 이거 디스 소주 한잔 바로 마시고. 들어가고. 그쵸 그런 거죠. 그죠. 친구들끼리 뭐. 생각이 아니라 뭐 그게 응원이에요. 응원이죠. 응원 방식. 아, 일종의 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부럽다. 배알 꼴린다라는 거 이제 디스로 통해서 승화시킨 느낌? 그런 느낌이죠. 이거 굳이 설명했어야 됐나라는 현타가 좀 오네요. 이렇게 낭만적이게 살았다. 아, 진짜 낭만이네요. 해피 엔딩이네요. 해피엔딩 이어야죠. 앞으로 쭉 70살까지 네, 엔딩이 80살까지 어디 이제 쭉 오케이. 해피하게 해피 아이엔지. 그죠? 해피 아이인지 해피. 해피 해피잉으로 살아야. 해피 좋습니다. 좋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니 아 근데 그 아까 그 플러팅 하셨다는 데서 딱 느낀 건데 아 이게 낭만도 그냥 흘러가게 믿으면 안 돼. 잡아야 된다. 잡아야 아, 돼. 맞네, 맞네. 타이밍에서 캐치를 해야 된다. 아, 그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연도 잡아야지, 우연. 낭만도 노력을 해야 그쵸. 맞아요. 잡는 거니까. 약간, 야구랑 비슷한데요. 아무리 공이 좋게 와도 배트 안 흔들면 그쵸? 아무것도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네요. 저도 배알이 꼴리네요. 살짝 그렇죠. 갑자기 뇌정지가 오는 느낌. 갑자기, 제로 콜라가 땡기네. 괜히 얘기했나. 아, punch 아, 달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사랑 이야기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까지 하죠. 예, 이제 슬슬 저분 약간 부러워서 그런 감정을 느끼실 거고 또 다른 이야기가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이 좀 낭만이 많이 없는 도시다, 삭막하다 이런 프렌즈가 있었는데 왜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미국은 어떻다더라, 유럽은 어떻다더라. 북유럽은 좋다더라. 네, 막 거기는 공원에 누워서 막 낮잠 자는 게 문화라더라. 얼마나 낭만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거기 고속도로는 막 200km로 막 싱싱 달린다더라. 달린다. 그래서 좀 그런 얘기. 한국이 낭만 과연 없는 동네일까? 근데 그건 그런 말 있어. 미국은 재미있는 지역이고 한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라는 말. 약간 공감되긴 하네. 가본 적은 없지. 그게 재미있는 지역에서 낭만의 정의거든요. 그쵸, 굳이니까. 맞아요. 재미있는 천국은 낭만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지옥이 진짜 낭만이에요. 힘들어야 돼. 낭만이 힘들어야 돼. 그죠. 낭만이 그 힘들어야 와중에 돼. 재미를 찾는 게 낭만이니까. 한국은 낭만이 없다. 좀 근데 그렇게 이미지상은 좀 그러긴. 예를 들어 낭만은 딱 떠오르는 하면은 당연히 프랑스 일단 제 생각에. 왜? 당연히 뭔가 근데 프랑스 하면 뭔가 로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에펠탑 보이고. 에펠탑에 막 프로포즈 하고 이러다서 생각나니까 그 뭔가 프랑스가 낭만의 하나의 도시인 거 아닌가? 한국은 뭔가 생각했을 때 네. 이게 색깔로 저는 표현하는 거를 제가 좋아하는데 오 좋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좀 파란색,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파란색 그리고 약간 남색, 파란색. 영국은 네. 약간 이제 약간 좀 빨간색, 하얀색 섞인 빨간색. 그래서 파란색 살짝 섞인 혹시 국기 아닌가요? 그냥 붓기기도 한데 근데 한국은 그냥 회색 회색. 한국 회색, 일본 핑크색 핑크색. 왜요? 일본 왜 핑크? 좀 그건데요? 벚꽃 느낌 있어가지고 그 일본 국기 이렇게 문대면은 에이 너무 억지다. 너무 억지다 진짜. 너무 억까고 섞으면 한국도 이제 건공감리랑 이제 흰색 섞으면 너무 억까다. 그냥 회색 느낌이 한국은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한국은 이게 속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어느 나라든 네. 다 사람 사는 건 비슷한데 가까이 보면 또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분위기가 뭔가 한국은 점점 더 삭막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특히 이제 막 MG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쵸, MG가 그쵸. 요즘 대세잖아요. 그쵸. MG 특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네. 남의 일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점점 더 나이가 어려질수록 더 네. 그게 심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남한테 신경을 더 안 쓰는데 네. 그게 약간 그 서양 유럽이랑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로 신경을 안 쓰는 거고 네. 여기는 남들의 시선에서 내가 자유로워진 느낌인데 네. 여기는 시선에서의 자유로움은 한국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그냥 억지로 난 억지로. 신경 안 써. 약간 눈 감아버리는. 눈 감아버리는 느낌. 아. 여기는 그냥 뜨면서 그래 이렇게 해 이런 건데 한국은
한국은 좀 그런 느낌이 점점 드는 것 같아서.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한국 사람들이 진짜 합리적인 걸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배달 문화 같은 것도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내가 돈을 조금 더 얹어줄 테니까 우리 집까지 가져와. 자본주의의 최적화. 네. 근데 이게 너무 편한데 이제 낭만이랑 좀 거리가 있는 그치.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깊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이 엄청 빠르게 발전한 동네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합리적인 게 너무 필요한 시대였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렇게까지 합리적이어야 돼? 이러면서 좀 이렇게 약간 낭만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좋아요. 사는 곳은 적어도 낭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삶은 제가 사는 곳은 적어도 합리성을 추구하는 동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야 낭만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일본 기사를 봤는데 일본에 이제 티켓 끊는 데가 있는데 보통 다 매표 저희 키오스크로는 다 매표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외국인들이 끊기 힘들어한다. 우리나라 가서 키오스크로 만들 거 아니에요. 번역되어 있는. 근데 거기는 이제 진짜 혁신적으로 유리판에다가 말을 하면은 자동 번역이 되는 유리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영문이 얘기를 하면은 번역이 되고 말을 하면서 얘네는 진짜 낭만 있게 산다. 끝까지 키오스크 안 만들고 번역기를 돌리는. 그렇죠. 아예 엄청난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디스플레이에다가 띄우더라고 말풍선을. 그래서 아 이게 낭만인가? 했을 때 내 일본 살면은 그걸 살 수 있을까? 이게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 그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글씨 써주는 맞아. 이게 찍으면 되는데 네. 글씨 진짜 써주는 스프레이처럼 쓰잖아요. 정교하게 이제 개잘 써. 그게 진짜 낭만. 사실 그 댓글 보면 낭만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조롱의 의미도 있는 거죠. 조롱의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사는 곳은 적어도 합리적했으면 좋겠다. 살기는 좋죠, 한국이. 저는 아닌 거 반대인 거. 왜냐면 제 진짜 사람 차이인 것 같은데 라이프 스타일이랑 다른데 인간 자체가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굳이 저 배달 아예 안 시켜 먹거든요. 그래서 굳이 약간.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약간 서울 한정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론 뭐 광역시나 부산 뭐 큰 도시는 다 똑같겠지만 시골로 가면은 좀 달라지니까. 철원 이런 데 가면은. 그렇죠. 그런 동네는 나름 좋다. 그래서 좀 낭만 있다. 그런 동네에 가면. 나중에 아까 말하신 것처럼 집을 막 짓고 이렇게 살 거다. 그러면 지방에서 살 거다. 저는 시골. 시골. 전 시골. 형은님은요? 저는 너무 서울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냥 수도권. 저는 죽어도 서울이거든요. 신도시. 죽어도 서울. 신도시. 신도시가 사람이 그렇게 막 바글바글하진 않은데 그쵸? 있을 건 다 있잖아. 근데 전 신도시를 그게 다 있어. 별내에 딱 갔을 때 느낀 점이 있어요. 있어. 번외 얘기인데 별내 갔는데 건물이 엄청 으리으리하고 신도시니까 그치.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뭔가 좀비가 한번 쓸고 간 유령 도시다. 네, 도시 같은 느낌이.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유령 도시라는. 그쵸. 그래서 재밌는데? 요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미사에 지금 뭔가가 있어요. 미사 신도시.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도시 그 느낌을. 저는 최근에 너무 좋아가지고 미사 신도시. 맞죠? 신도시 아재들처럼. 진짜 다 있어. 그래서 싫어요. 너무 합리적이야. 저랑.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내가 편하니까 내가 원하는 낭만을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노력을 굳이 안 들이고 진짜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이거 빨리 해결하고. 그러니까 쳐내야 될 일 빨리 쳐낼 수 있다. 네. 저는 그거예요. 여기 있으면 내가 굳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 왜냐면 다 있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미사 가깝잖아요, 사실 여기랑. 가깝죠. 근데도 자취해요. 미사 있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그 미사 사람들이 이제 미사 디스라서 좀 죄송하지만 미사 사람들한테 느껴지는 제가 느끼는 그 바이브는 더 이상 발전할 계획이 없다라는 현상 유지만 그 무드가 좀 저는 너무 좋으니까 싫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저는 대성리에 본가가 있는데 대성리 이 서울과 완전 반대거든요. 진짜 배달이 딱 배민은 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텅이야 텅 무조건 텅. 저 사는 집도 좀 딱 그래. 배달 그쵸? 열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빨리 서울 가고 싶다. 딱 그 마음이 서울에 맞는 거 같아. 살아서 근데 좋은 점 뭐냐면 서울에서 살아요. 합리적으로 살다가 딱 집에 돌아가. 그럼 너무 행복해 또 그것도. 그치. 이게 그것도 진짜 좋은 거.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편의점도 막 걸어서 10분 넘게 가야 돼. 편의점 차 타고 가야 돼. 차 타고 막 편의점 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또 그게 주말에 가면 좋지. 근데 여기 또 반대로 여기 평일 자고 여기 주말에 오르면 더 힘든 느낌. 그럴 수 있어. 그 비중이.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네.
젊었을 적이나 이게 그럴 때 서울에서 막 일하다가 귀농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 게 네. 그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 진짜로.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있다고 수 있을 것 생각해요. 같아요. 맞아요. 맨날 서울에서 막 힘들게 막 바쁘게 빵빵거리며 그쵸. 살다가 그쵸. 나이도 차고 이제 낭만을 이뤄보겠다 그렇죠. 해가지고 귀농하는 그쵸, 거죠. 그쵸. 또 근데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귀농했을 때. 지루하죠. 그냥 어떤 상황인지 중요하지. 예를 들어 결혼을 해가지고 아 이미. 그렇게 잘 그치, 되고 그치. 너무 재밌을 것 같으면. 근데 또 지루하지 않을 그게는 전 베스트가 서울에 집이 베스트 중에 베스트는 서울에 집이 있으면서 이제 뭔가 시골 쪽에 세컨하우스. 그 세컨하우스가 있는. 왜냐면 제가 스위스에 갔을 때 느낀 게 스위스에 이제 인터라켄이라고 스키 타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들이 일할 땐 취리 같은 데 일을 하고 스위스에다 별장을 사가지고 이제 한 걔네는 휴가를 막 한 달씩 갔다 오거든요. 한 달 동안 거기서 계속 스키만 타고 다시 돌아온다. 이거 보고 와 이 사람들 진짜 미쳤다. 워라벨이 쩐다. 얘 쩐다. 무조건 한 달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휴가를. 좋다. 그래서 약간 군대 같은 느낌이에요. 빨리 갔다 와. 나 갔다 오게 이런 느낌. 아 정해진 휴가 써야 되니까. 어. 11대 1에 그거에 딱 맞는. 그쵸. 와 이거 엄청나다. 그런 생각을 했었지. 스위스 정서에 너가 그게 맞네. 어떻게 보면 빠졌을 수도 있어. 맞아. 하지만 막상 스위스 가서 살면 힘들지도. 그치. 일단은 비싸기 때문에. 배달이 안 되니까. 배달 돼요. 요즘 다 우버 돼요. 아 돼요? 근데 이게 뭔가 첫 여행 간 지역이 네. 기억이 되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는 일본 갔다 왔는데 저는 뭐 애니도 좋아하고 해서 일본 문화를 그렇게 막 싫어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막 뭐 역사적 이런 거랑 관계없이. 관계없이. 그쵸 그쵸. 그냥 일본 애니나 아니면 뭐 맥주도 좋아하고 뭐 그런 우리나라는 거 일본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니까 그런 그 감성도 되게 생각보다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생각해보면은 처음에 내가 첫 해외여행으로 네. 이제 일본을 갔을 때 느꼈던 그게 되게 컸구나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내가 처음에 진짜 스위스를 갔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뭐 어디 베트남을 갔으면 어땠을까 그쵸. 그거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 있을 수도 있다고 그 기준이 하나에 돼버리는 거 하나의 기준이 딱 돼버려.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일본만 한 6번 다른 데 많이 안 가고. 거의 친일파. 그러니까 단어만 보면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단어만 보면 맞아요. 친한 일본 친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수학 공부를 해. 그럼 난 수학자잖아. 그치. 단어만 보면 맞아요. 그러면 약간 막 일친파로 아 일친파. 일친파로 일본이랑 친한 사람. 친일준. 친일파는 약간 어감이 어감이. 아우 씨. 아니 저도 일본 많이 갔거든. 한 4번 5번 갔나? 네. 근데 살려서 4-5번 갔어요 저는. 네, 일본 가깝잖아요. 가깝고 그쵸. 여행하기 엄청 좋아요. 엄청 편해. 잘 돼 있잖아요. 여행하기. 그쵸. 그래서 최근에 후쿠오카 갔다 왔는데 온천 진짜 좋더라고요. 좋죠. 저도 최근에 도쿄 갔다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도쿄 한 번 갔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약간 상막 차분하더라고요. 도시가. 이게 막 가부키초 이런 데는 이제 밤이 거기 당연히 번화가니까. 그쵸. 근데 오사카나 후쿠오카나 도쿄 이렇게 셋 갔다 왔는데 셋 중에 도쿄가 제일 좀 관광지 같지 않고 차분한 느낌이 많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쿄는 관광지가 애초에 아니긴 해요. 수도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도쿄를 제일 좋아해요. 저도 셋 다 가봤는데 도쿄가 일단 수도니까 엄청 크잖아요. 막말로 서울 와가지고 명동 뭐 저기 어디야 서촌 이런 데 가보고 서울 어떻다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도쿄에 가서 되게 다양한 곳마다 분위기가 다 다른 거를 몇 번 느껴보니까 그거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그런 느낌? 제가 봤을 때 이제 마무리를 우리가 해서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질문하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낭만을 쫓아야 될까? 왜? 왜냐면 이유 없잖아요. 부지라고 했고 합리성 없다고 했고 근데 왜 낭만을 우리 실제로 쫓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왜 쫓을까?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 그렇지 개인 입장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낭만은 다 개인마다 다르니까.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낭만은 우리가 뭐 지금까지 말한 거랑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낭만은 가치 창출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자체가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 사회의 발전도 낭만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 우리가 마차 타고 다니던 시절에 마차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마차보다 더 좋은 게 없을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잘 안 되다가 산업혁명 약간 비행기 너무 갑작스러워. 일본 여행 그렇게 스노우볼이 굴러가니까 낭만이라는 게 개인 그 짧은 순간순간들 보면 되게 쓸모없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이 크게 봤을 때 이 낭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필요한 건지. 그래서
굳이지만 그 굳이가 얼마나 큰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을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낭만을 쫓는 이유는 그래서 좀 웃긴 말이지만 합리적으로 낭만을 쫓는 것 같아요. 저는. 저 먼저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낭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뭔가 저를 자동차라고 비유를 했을 때 제 합리성과 이성이 내비게이션이라면은 낭만의 기름이다, 일종의. 연료다. 네, 연료다. 이거 없으면 못 간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특히 이제 낭만을 기록하려고 진짜 애쓰거든요. 뭐든지 여행 갈 때 다 사진 찍고 다 사진 동영상 다 적어놓고 개인 유튜브도 해요. 맞아요. 그런 거 다 동영상 저장해놓고 또 친구들이랑 놀 때도 웬만하면 다 사진질 찍어놔요. 맞아요. 놀았던 거 다 동영상 해놓고 그리고 안 지워요. 엔드라이브 계속 올려가지고 나 지금 초등학교 때 거도 있어요. 그거를 계속 보면서 기름을 충전하는 거죠. 아, 나 이때 재밌었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재밌겠지? 라는 거를 이제 그렇게 기름을 먹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낭만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에게 있어서. 형님 석유부자네. 석유 그냥 만수르지 마세요. 낭만 부자. 낭만 보자. 전 낭만을 쫓는 이유는 약간 웃긴데 낭만을 쫓는 것 자체가 낭만이라서 좋은 말이네. 낭만을 쫓는 게 딱히 큰 막 내가 왜 쫓아야 되지라는 이유가 없는 게 어쨌든 내가 낭만을 쫓는 그 행위 자체가 네. 나한테는 그게 낭만이기 때문에 약간 펀세꿀 같다. 그러니까 펀세꿀. 그것이 낭만이니까. 그것이 낭만이니까 그다음 딱히 낭만의 이유는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낭만이 정이니까요. 그게 낭만의 정의니까. 낭만이 뭔가 있네요. 낭만이 뭐지? 약간 일루수가 누구야가. 진짜 본색글 같은데. 그것이. 어쨌든 마무리를 네. 해보자면 네. 이게 낭만을 쫓는다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좀 너무 추상적으로 말한 거고 네네. 약간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근데 하자면은 네네네. 약간 너무 그거였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약간 그 성의 없었어. 아니. 그래서 낭만을 쫓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저한테 있어서는 아까 연료라고 얘기하셨던데 네. 그런 비슷한 의미로 저한테도 그거를 쫓기 때문에 이 현실 리얼 월드에서 네. 낭만을 내가 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리얼 월드의 힘듦과 그런 거를 네. 낭만이 커버해주면서 쭉 나아갈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쭉 힘든 삶을 어떻게든 내가 힘들고 멋있게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에서의 낭만이다. 낭만이죠. 좋습니다. 제가 각자의 후기를 남기고 가도록 하죠. 먼저 후기. 저부터 하자면 사실 낭만이라는 주제 좀 어려운 주제긴 해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좀 추상적이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를 테고. 근데 이게 말을 잘하시니까 말 엄청 잘하시고 저희도 어떻게든 이렇게 정리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쏙쏙 되니까 아 나랑 이제 많이 다르구나 그것도 많이 느꼈고 서로의 낭만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거 무엇보다 그냥 그 약간 밤이잖아요 지금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되게 좋았어요. 이게 낭만이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게 낭만이죠. 제 후기는 마찬가지로 저도 낭만이란 거 사실 입에 달고 살거든요. 저는 형 보통 이제 뭐 할 때 낭만 있게 하자. 그래서 뭐 할 때 뭔가 하나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근데 뭔가 이성적으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했을 때 낭만이라고 할거리고 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낭만을 좀 좋아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물론 되게 포괄적이고 솔직히 막 어려운 얘기였지만 생각보다 되게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다행이고 좀 많이 얻어가는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 듭니다. 저는 일단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다행이네. 왜냐면은 제가 주제 선정할 때 카톡으로만 했는데 네네. 낭만이라고 제가 약간 던졌는데 네. 그걸로 막 이렇게 질문 같은 것도 잘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도 오면서 약간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긴 시간 동안 풀어나가야 되지라고 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서로 막 낭만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나오고 이러니까 저도 와서 저가 얘기만 잘하고 가자 했는데 더 뭔가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뜻깊었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으면 낭만이 아니게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낭만적이다. 재밌다. 시원하다. 고생하셨습니다.